7월 4일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가? 질문은 마음의 열쇠. 질문의 유형은 생각보다 다양하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성장을 돕기 위한 질문들도 있다. 의심을 풀어내기 위한 질문들도 있지만 가능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질문들도 있다. 또 과거를 추궁하는 질문도 있지만 미래를 탐색하는 질문도 있다. 어떤 질문이 더 좋고 나쁜가는 요리사와 조리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리된 질문을 제대로 사용하면 훌륭한 낚시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질문들은 월척을 낚을 확률이 높다. 한창 일하고 살림하고 애 낳고 공부하던 시절에는 도통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 서로 밥 한 번 먹어야지 말만 하면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5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기로 했다. 그 친구도 워킹맘이라 서로 이동 경로를 맞추어 지하철역 주변에 2시간 정도 폭풍수다를 떨기로 했다. 눈물겨운 만남이었다.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고 카페를 향해 걸어가듯 길 빠듯한 시간을 고려해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단 남편의 에피소드로 시정을 건다. 결혼 7년 차인 친구는 남편이 말만 번지르르 하고 정작 해주는 것은 없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적당한 곳에 자리 잡고 주문을 하는 사이에도 친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문득 시간을 보니 벌써 30분이 흘렀다.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친구의 표정은 꽤나 심각했다. 그렇게 남편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 이야기로 넘어간다. 아까보다 조금 더 격양되어 보였다. 벌써 1시간째 이어지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쌓였으면 이렇게 숨까지 아끼며 말할까 싶었다. 물론 알고 있었다. 친구가 이런저런 고민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녀의 삶에 대해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녀가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고 연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친구는 그저 안전한 내게 마음껏 창고를 개방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야기를 털어내면서 마음의 먼지도 툴툴 털어내고 싶었던 거다. 섣불리 충고하려고 하거나 그녀의 남편이나 시어머니 이야기에 신이 나서 혼자 흥분할 필요도 없다. 이럴 때야말로 질문이 필요하다. 가만히 듣던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너 오빠랑 연애할 때 엄청 붙어 다녔잖아. 그땐 오빠의 어떤 점이 좋았어? 그러자 친구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가 싶더니 남편이 예전부터 다정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하다고 퇴근하면 설거지나 빨래를 하고 자기는 별로 달갑지 않지만 애정 표현도 곧잘 한다며 조금 시큰둥하게 말했지만 친구의 몸짓은 남편을 향한 굳은 마음과 애정이 담뿍 묻어나왔다. 7년 차인데도 변함이 없네? 그럼 시어머니는? 간섭이 심하다니 아마 너희 부부한테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으신 모양이다. 어때? 친구는 한숨을 내쉬더니 시어머니가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더 간섭하시는 것 같아 대답했다. 그래도 집을 가지고 시작해서 덜 고생스러웠다며 말하는 중간중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오락가락하듯이 보였다. 그렇게 내가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친구는 웃다가 정색하다가를 반복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어느새 2시간이 지나고 일어설 때가 되자 친구는 아쉽다며 손을 꼭 부여잡고 지하철 개찰구까지 나를 배웅해 주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다. 돌아가는 길에 친구가 SNS에 짧은 글을 올리면서 친구와 함께 보기를 설정해 놓았는지 내게 쪽지가 날아온 것이다. 내게는 만나면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다. 상대를 보며 내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위안 삼지도 않게 되는
온전히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 그래서 빡빡한 내 삶에 용기를 주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잡게 해주는 사람. 특별히 내게 충고나 조언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수다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친구의 마음이 담긴 글을 몇 번이나 읽으면서 생각했다. 주의 깊게 듣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돌아본다. 굳이 힘내라고 근사한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된다. 누구에게나 처음 마음이 있다. 잘해보고 싶은 기대가 있고 다시 일어서고 싶은 열망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것을, 나는 꽤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상대방과 대화 중에 이런 마음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선물은 없을 것이다. 질문은 바로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낸다. 친구에게 관심 어린 질문을 던져보자. 지난번에 준비하고 있다는 일 잘 되고 있어? 요즘 제일 살맛 나는 일이 뭐야? 배우자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다. 당신은 언제 자신이 근사해 보여? 당신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도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 너 이번에 시험 목표를 달성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혼자 힘으로 해내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해줄까? 질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받는 것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을 갖는다. 작은 설렘이나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질문이면 어떤 것이든 괜찮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과거에 잘했던 것, 앞으로 바라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질문을 던져보자. 상대의 흥을 돋우는 질문들은 뭐가 있을까를 찾아서 실행한다면 아주 작은 질문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질문할 때 필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화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참여와 책임 높이기. EBS 놀이의 반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율성에 관한 실험을 소개한 적이 있다. 상황은 이렇다. 만 5세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에게는 선생님의 하나의 놀이를 지정해준다. 지금부터 쌓기놀이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그룹에게는 권유를 한다. 지금부터 쌓기놀이를 하면 좋겠어요. 어때요? 마지막 그룹에게는 선택권을 준다. 어떤 놀이를 하고 싶어요? 대답을 듣고 그럼 지금부터 그 놀이를 하면 돼요. 선생님의 요구에 따라 아이들은 놀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15분 후에 선생님이 다시 들어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놀이를 계속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하세요. 바꾸고 싶은 친구들은 새로운 놀이를 해도 좋아요. 이 말에 각각의 그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첫 번째 그룹은 선생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장난감을 정리한다. 재미있게 놀긴 했지만 애당초 선생님이 시킨 것이지 스스로가 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다. 두 번째 그룹도 마찬가지였다. 친절하게 권유했지만 선택의 주도권이 선생님에게 있다고 느낀 것이다. 마지막 그룹만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아이들은 처음 선택한 놀이를 계속했다. 진짜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 그룹 부분이었다. 어린아이들은 놀 때 주도권과 자율성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아이와 제대로 놀아준다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개척하도록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결국 아이는 놀이에 흥미를 잃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자율성이다. 내가 선택한 것은 최대한 누리고자 하는 성향. 사람들은 자율적인 동기에는 반응하지만 동기를 통제하면 딴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질문은 바로 자율성의 대화법이다.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스스로 걸어오게 하는 방식이다. 질문을 통해 과정과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상대방을 참여시킬 수 있고, 방법과 프로세스에 관해 질문함으로써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일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순서대로 일하면 좋을까요? 당신이 가장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르게 해보고 싶죠? 말은 출처가 중요하다. 누가 말을 했는가에 따라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결정된다. 질문 앞에서는 누구나 대답하기 위해 집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참여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높아지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것은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이 선순환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성장한다. 질문 프로젝트. 질문 없는 대화나 회의, 보고는 불통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다. 질문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면 미팅을 위대한 기업인이 있었다. 그는 조직 내 비즈니스 대화에 질문 기술을 적용하고 싶어 했다. 상하관계에 상관없이 직원 모두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질문을 사용해서 손실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길 바라고 있었다. 프로젝트 3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일단 직원들은 대상으로 질문 워크숍을 진행했다. 선배와 후배, 동료가 모두 참여해서 질문의 필요성과 기술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다음 직원들이 직접 우리 조직에 필요한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게시판 투표를 통해 희망하는 질문들을 선택했다. 나는 코치로서 그 과정을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다듬이를 맡았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보고할 때 선배가 후배에게 질문해 주세요. 보고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목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현황 분석. 보고서의 결과물을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가능성 발견. 보고 이후 서로가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사후 진행. 회의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해 주세요. 회의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목적. 좀 더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방법. 우리가 서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확인. 우리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어떻게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후 진행. 업무할 때 업무 중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주세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기준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배분했나요? 우선순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나요? 가치. 지금 하는 업무를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탁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장. 보고할 때, 회의할 때, 혼자 일할 때로 질문 상황을 나누고 선배가 후배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을 리스트를 위와 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해서 자리 곳곳에 붙여줬다.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나 회의실에서는 질문 카드를 만들어 전시했다. 자율성을 발휘한 프로젝트여서 그런지 반응이 꽤 뜨거웠다. 3개월 후 다시 회사를 방문해서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질문 문화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도움되었던 것에 대해서 묻자 사람들은 질문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몇몇 사람이 회의를 주도하던 예전과 달리
질문을 함으로써 대화의 비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되었다고, 또 각자의 일하는 방식과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것을 통해 서로 학습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당연히 알겠지,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일들도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문화가 생겼다고 했다. 그동안 질문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것이 어물쩍 넘어갔을지 겁이 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대표가 인터뷰를 이어받았다.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 질문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기라 여전히 어색한 면도 있고 아직은 정해놓은 질문들을 사용하기에 급급하지만 오히려 어떤 질문을 할지 아니까 미리 생각해보는 연습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더 고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질문과 답이 오가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질문 덕분에 더 좋은 결론을 얻는 경험이 늘고 있어요. 질문은 정해진 방향에 있는 게 아니다. 위에서 아래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다. 동료끼리 혹은 선배에게도 질문은 분명 학습의 기회가 된다. 그것은 좋은 자극이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방어나 권위의식 등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말이다. 선배니까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라는 강박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상사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부부는 매년 둘이서 부부 워크숍을 한다. 작은 펜션을 빌리거나 그것도 여러 개 안 될 때에는 가까운 공간에 앉아 대화를 시작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동시에 새로운 해의 목표를 세우는 가족의 정례 행사인 셈이다. 워크숍의 진행은 주로 내가 맡는데 방식은 단순하다. 일단 몇 개의 질문을 준비하고 답을 포스트잇에 작성한다. 그러고 나서 서로에게 묻고 답하며 질문을 이어간다. 질문이라 하면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에게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목표별로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인가? 그 이유는?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은? 미안했던 일은? 내년에 엄두에 두어야 할 가족의 가치는 무엇인가? 당신의 내년 목표와 계획은 무엇인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줄 것인가? 성공하면 어떻게 축하할 것인가? 이 시간을 고집하는 이유는 참여와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다. 부부는 하나라고 하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얼굴도 마주칠 시간도 빠듯하다. 그 시간을 꼭 해야 할 말들로 우선 채우다 보면 매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헷갈리게 되고 무엇을 서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망설이다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시간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꺼내어 정리하고 기록해두면 이전과는 다른 연대의식이 생긴다. 누구 한 사람이 악역을 도맡지 않아도 왜 노력하지 않느냐며 원망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의욕을 채울 수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왔는지 돌아보고 또 얼마나 갈 수 있는지 묻고 말하는 사이에 부부의 협력 체계가 풀가동된다. 그 힘으로 가족은 또 한 해를 달린다. 함께 멀리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깊게 참여시키고 공을 들여 키워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질문만큼 귀한 기술도 없다. 성급하게 길을 알려주지 말고 자신의 두 다리로 걷고 뛸 수 있도록 질문해주자. 그래야 달콤한 결과를 스스로의 성취라고 느낄 수 있다. 주의하기. 질문은 평생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하기 기술이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바로 당장 써먹지 말 것, 결과를 바로 기대하지 말 것이다. 오늘 배운 것 바로 써먹지 마세요. 질문하는 법을 연습하고 나면 꼭 이렇게 부탁한다. 그럼 다들 어리둥절해야 한다.
써먹지 말라고요? 사실 이렇게 교육을 끝내고 나면 참여자들은 주변 분들에게 제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질문 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감을 잡고 웃기 시작한다. 워크숍에만 다녀오면 자꾸 배운 것을 자꾸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얼마 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평소 회의를 할 때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돼. 일단 내 말을 들어 하면서 대화하던 상사가 갑자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의견을 말해주겠니? 라고 묻는다. 팀원들은 어리둥절한다. 지난주에 어디 다녀오더니 또 저러는 것만 하고 생각한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또는 이런 아직 어린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식으로 대화하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뭘 도와줄까? 하고 말한다면 어떨까? 아이들은 아마 무서워서 덜덜 떨지도 모른다. 갑작스럽게 의욕을 보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속도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네, 글쎄요, 그게 하면서 꾸물거린다. 그럼 질문하는 사람은 속이 터진다. 이것도 손발이 맞아야지 하면서 얼마 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하면서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러면 사람들도 그럼 그렇지 하고 실망하고 만다. 잠시 내 이야기를 해보자. 어느덧 강의를 시작한 지 13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내게도 햇병아리 시절이 있었다. 청중과 친밀감을 쌓기 위해서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곤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꺼려했다.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견디기가 힘들었다. 아무리 선뜻 답하지 않는 것이 당황스럽고 때론 서운했다. 이대로 분위기가 늘어질까 초조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네, 이건 말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하면서 은근슬쩍 내가 답을 하곤 했다. 그러면 청중은 금방 눈치챈다. 저 강사가 질문해놓고 자신이 답해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은 방관자의 자리를 지킨다. 시간이 지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강사의 몫으로 남겨진다. 곧이어 청중은 팔짱을 끼고 강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찰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린다. 청중을 위한 강의였는데 공부는 강사만 하고 있다. 어느 날 그래서 한날은 단단히 결심했다. 그래, 절대로 먼저 답을 하지 말아야지. 버텨야겠어. 그날도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가 시작되었고 역시 나는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아무도 반응이 없었다. 멀뚱멀뚱 강사를 바라보거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나는 유난히 느리게 눈을 깜빡이면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편안해 보이는 미소도 잃지 않았다. 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5초. 곧이어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실 이런 배짱을 부리려면 반드시 괜찮아. 반드시 누군가가 답해 줄 거야.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물론 이 믿음은 항상 현실이 되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꼭 누군가는 10초 안에 참지 못하고 입을 연다. 아, 제가 대답할게요. 그건 말이죠. 하면서 첫 답변자가 등장한다. 대개는 성격이 급하거나 강연자가 안쓰러워 보여서 먼저 입을 여는 사람이다. 그렇게 누군가가 용기를 보여주면 이제 나는 침묵을 뚫고 답을 꺼낸 분에게 무한한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 아, 역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순간 가장 중요하다. 그 답이 기대한 것이 아니거나 흐름을 깨는 답이라고 해도 입을 열어 대답해 준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을 아낌없이 인정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어떤 답을 해도 안전한 거구나. 정답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
그 어떤 답도 비난하지 않고 수용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다음 사람도 용기를 낸다. 더불어 자신의 답이 강사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기여를 했다고 느끼며 개인의 참여도는 더 높아진다. 이제 강사는 청중이 던져준 답의 핵심 내용을 조금 보태어 강의를 이어나가기만 하면 된다. 주신 의견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한 다른 일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그렇게 몇 번의 공을 들이면 다음 질문에서는 일사천리다.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한다. 강의 중반에 들어서면 질문을 던지기만 해도 여기저기서 큰 소리를 외치기 시작한다. 더 이상 질문을 시험으로 느끼지 않고 당연한 절차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모두의 강의가 된다. 배워가는 것도 훨씬 많아지고 집중도 높아진다. 그러니 질문할 때는 아래 3가지 사항을 꼭 염두에 두자. 첫째, 질문하고 나면 반드시 기다릴 것. 절대로 먼저 답하지 말 것. 둘째, 답의 수준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인정할 것. 셋째, 답변을 살피는 피드백을 추가할 것. 아주 간단히. 질문한다고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 답을 내놓지 않는다. 기다림은 필요하다. 각자의 방식으로 부담스러운 침묵을 견뎌야 한다. 일단 상대방을 믿어보자. 재촉하지 말고 충분히 기다려주겠다는 눈빛과 표정, 여유 있는 미소를 함께 전달하자. 다행스럽게도 질문에 자주 노출될수록 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진다. 그리고 상대방의 답을 절대 평가절하하지 말아야 한다. 그깟 것도 생각이라고 하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흘러내려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다시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좋아, 대단해, 훌륭해 같은 감탄이 아니어도 좋다. 생각에 동의할 수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피드백으로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쉬운 질문이 아닌데 말해줘서 고마워.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알 수 있게 되었어.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이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의 의견을 좋은 쪽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짧고 간단하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피드백을 전하면 질문이 묻히고 만다. 따라서 상대방의 말을 디딤돌 삼아 강조하고 싶은 말이나 추가적으로 의견만 살짝 가미하자. 당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가지만 더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생각을 발전시키면 할 수 있겠어? 그것을 뭐뭐 관점에서 보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이라면 1일차가 끝나는 시점에 주어지는 실습 과제가 있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혹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 중에 질문을 시도해 본다. 상대방의 반응을 기록해 오는 일이다. 다음날 아침 참가자들과 과제 후기를 나누어 보면 질문자가 평소에 상대방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던가를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갑자기 왜 이래 어색하게? 안 어울려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오늘 새로운 거 배운 거야? 신선하다. 그래, 있지?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지면 평소 신뢰를 쌓아온 관계인가 아닌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질문을 받아들이냐, 튕겨져 나오느냐에 따라 나의 평소 질문이 어떤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만약 당신이 질문을 제대로 사용하고 싶거든 지금까지 상대방과 맺어온 관계를 돌아보아야 한다. 어쩌면 질문하기에 앞서 준비 과정이 더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